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9월 25일 토요일입니다. 화이팅 하시고 국민의힘 하고 가겠습니다. 정송님 힘 받으십시오. 남대표님 힘 받으십시오. 고고TV A 시청자들과 고고TV를 지원하시는 모든 분들 힘 받으십시오. 제 생각으로는 지금 윤석열의 대세론이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의 2차 하락이 시작할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토론 2번 했습니다. 토론 2번 했는데 23일 같은 경우에 토론 1번 한 것이 아주 죽사발이 되죠. 지금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 하면은 유승민이가 있었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23, 24, 25일 오늘까지도 윤석열의 실현이 이제 해제가 될 텐데요. 유승민이가 이제 그 모든 걸 주도했죠. 첫 번째는 유승민의 제대 전역자들의 청약 가산점을 5점을 주는데 토시 하나도 안 틀렸다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가 그 청약 통장이 뭔지도 몰랐다 해가지고 모든 언론과 모든 네티즌들이 지금 윤석열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대개윤이나 또는 그 윤석열을 지지하는 또 일부들은 홍준표와 유승민이가 배신자를 갖고 배신자 프레임을 갖고 싸울 때 유승민이가 잘못했다. 유승민이가 그걸 참 홍준표가 그래도 배신자 프레임을 벗겨주려 그랬는데 유승민이가 말려들었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이 유승민이가 대중 앞에서 배신자 프레임을 전 국민한테 나는 배신자가 아니다는 프레임을 벗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제원이 문제인데요. 장제원의 아들이 요새 참 일탈을 많이 하죠. 전 아들까지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조국의 아들, 딸들은 제가 신랄하게 비난하죠. 왜? 그들 4명은 모두 범죄자다. 조국 가족은 범죄의 가족이다. 교과서를 쓸 정도로 범죄의 가족이다. 그러는데 장제원이의 아들 때문에 청와대 게시판, 청와대 청원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장제원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라 하는 청원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것이 물론 대개 문들이 그럴 리가 있지만은 일반 국민들도 아마 부글부글 끓을 겁니다. 장제원 아들의 일탈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윤석열의 대세론이 유지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한계가 지금 노정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윤석열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A4 원고지를 읽고 디테일을 모르며 국민 일상생활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후쿠시마 원전 발열이라든가 또는 손발 가지고 노동하는 시대는 지났다 하는 것 또는 120시간 노동을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너무 해제가 되는데 그때도 윤석열의 지지율이 실현으로 빠지기 시작했죠. 그렇죠. 이제 또 윤석열의 2차 하락이 토론 과정에서 들어갈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해요.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윤석열도 문제지만은 윤석열 캠프가 있다 이런 것이죠. 캠프의 상황실장, 총관리하는 상황실장이 누구냐? 장제원이다 이렇게 되죠. 일단 보시죠. 윤석열의 이거 주택 청약 통장 이거 실험 발언 옆에 사진 붙여놨죠. 그 변명을 하는데 이것도 윤석열이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그래요. 윤석열이는 자기가 말을 해놓고 자기가 실현을 하고 난 다음에는 윤 캠프 쪽이라는 애들이 나와서 해명을 해요. 정례화 해명을 해요. 그럼 윤석열이 오늘 무슨 말을 하면은 내일 또 캠프에서는 무슨 실현을 할까 또 변명을 해야 돼요. 기가 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30대 중반의 직업을 가졌고 부모님 댁에서 모시고 살았다. 결혼도 50세 넘었기 때문에 주택 청약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이게 핵심이 아니죠.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합니다. 변명을 하면 할수록 윤석열은 더 당하는 구조가 지금 들어가고 있죠. 하여튼 맷집은 세요. 맷집은 세요.
아니 30대 중반 직업과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거와 결혼을 50세 늦게 노총각으로 했다는 것이 주택청약 통장이 뭔지를 모른다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윤석열이가 지금 주택청약통장이 뭔지를 몰라요. 그죠? 집이 없는 사람들이 또는 집을 가진 사람들도 과거에는 한 채 더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청약 예금을 들고 통장을 들었죠. 주택청약통장이라는 것은 집이 없는 사람들이 들은 거고, 저도 윤석열과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은 결혼하자마자 주택청약통장을 들었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1기 신도시가 될 적에 일산에 저도 당첨돼서 간신히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은 대부분이 주택청약통장을 적금 들듯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청약통장 자체가 뭔지 모르고 일반 국민의 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게 핵심인데, 아니 30대 중반의 직업을 가지고 부모님 집에서 살고 결혼도 늦게 한 게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을 모르기 때문에 윤석열은 일반 국민의 의식과 괴리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윤석열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고, 여기서 기똥찬 게 뭐냐면은 대개윤들 하는 말은, 아니 뭐 부잣집에서 또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주택청약통장이 뭔지도 모를 수가 있지. 공정과 상식과 원칙만 지키면 되지. 그것이 윤석열의 가치인데 그러는데, 윤석열이가 공정과 상식과 원칙을 갖다가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죠. 국힘에 들어와가지고. 장제원 쪽으로 넘어갑니다. 장제원이 아들이 옆에 보시면은 장제원 국회의원직 청을 박탈을 원한다. 청원 인원이 벌써 4만 7천 명이 됐어요. 9월 어제 청원했어요. 어제 9월 23일 청원해가지고 24일날 자정에 찍는 건데 4만 7천 명, 5만 명이나 장제원의 국회의원직 박탈 청원이 들어갔어요. 이런다고 뭐 박탈되는 게 아니죠. 국회의원은 선출직이니까 청와대에서 말도 못할 거고 대답도 못할 거고. 근데 문제가 뭐냐? 장제원이 같은 자가 역시 뭐죠? 얘네들은 족벌 가문이죠. 그죠? 쉽게 말해서 아버지,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부터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가 사학족벌로 되어 있었고, 거기서 장제원이도 무식하게 공부를 했고 어여어여하다가 아버지의 후광과 부산의 후광으로 삼선을 했다는 거죠. 국민들한테 질린다니까요. 대개윤들이나 장제원을 갖다가 연호하고 있지, 누가 장제원을 갖다가 제대로 정치인으로 보고 있어요? 개혁 마인드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인문학, 사회학적인 철학이 있어요? 없다는 거죠. 이런 자가 계속 그냥 정치판을 소리치면서 있다는 게 국민한테 대단히 비호감을 와요. 그 비호감이 있는, 비호감의 1등급이 한우 같으면은 A 플러스 정도 되는, 비호감 A 플러스 정도 되는 마블이 그냥 잘잘잘잘 흐르는 장제원이가 윤석열의 총 상황실장을 맡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장제원이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국민들이 나를 불안하게 생각하므로 총 상황실장이나 캠프를 사퇴하겠다 그러면 얼른 받아야죠. 윤석열이 한 게 뭐지? 어리 한 번 내 새끼는 영원한 내 새끼야 잡아둔다는 거죠. 윤석열의 지지율은 2차 하락을 시작할 것이다. 이런 것이죠. 지금 이게 보면은 뭡니까? 이 청약통장 문제건에 대해서 이거는 국민들 가슴에 뭐 대못 정도는 아니라도 망치질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업그레이드 된 박근혜 버전 아닌가. 박근혜도 몰랐는데 생활을, 그죠? 장꼬대 같은 소리를 한다 그러는데 박근혜마저 욕먹게 생겼어. 쉽게 말해서 박바들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데 자유파 쓰레기 유튜버들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데 그들의 행동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들은 윤석열을 그렇게 밀면서 자유파 쓰레기 유튜버들은 이런 거는 방송도 안 해. 맨날 거짓 방송만 해. 제 생각에는 윤석열이 토론을 하면 할수록 2차 하락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여기 누가 나오냐? 지금 홍준표도
지지율이 올라갈 만큼 올라가 있어요. 유승민이가 따라잡아야 되는데 토론에 있어서 유승민이가 당연 압도적으로 직격과 논리적으로 하죠. 직설 논리 직설로 하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부상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지금 신문의 이면들을 읽어보면은 윤석열이 가지고는 불안하다 하는 거예요. 이재명 저거는 생양아치니까 국민들은 불안해 죽겠는데 민주당 대깨문들이 그냥 들러붙어가지고 대깨명들하고 대통령 만들기를 하니까 포기 먹었어 국민들은. 근데 이번에 하천대유 사건으로 나는 윤석열이가 아니 이재명이가 대단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재명의 하천대유 사건은 무조건 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공격하는 거야.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재명이가 이런 일 안 받아먹더라도 그거는 LH 사건보다 커요. 이거는 조국 사태보다 커요. 근데 윤석열은 꿀먹은 벙어리야. 그죠? 야권의 우리 국힘의 1위의 대권 주자라는 윤석열이가 이재명하고 안 붙어.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재명을 갖다가 버리고 싶은데 윤석열 쪽으로 눈이 갈 수도 있다. 윤석열이가 제2차 하락이 들어갈 것이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저도 윤석열이가 디테일을 좀 알고 원칙과 상식과 공정을 파괴하지 않았다면은 윤석열을 100% 지지 들어가죠. 근데 하는 거 보니까 이준석을 죽이자 국힘을 깨자 하고 들어와가지고 지가 망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고고TV 같은 경우도 윤석열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근데 사람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지금 어거지로 몰고 가고 있어요. 대깨윤들하고. 기대만큼 힘을 못 쓴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버리려고 그랬다가 박힌 돌들이 누구냐? 국힘의 개혁 보수들이에요. 전통 보수들이에요. 윤석열한테 한 장제원, 권성동, 정진석 이런 애들이 아니에요. 정진석 그런 애는 윤석열을 언제든지 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 정의아 씨가 최재형을 그냥 버리듯이 손질해버리듯이. 그죠? 노회한 정치인들은 그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장재원이 같은 놈, 신지호 같은 놈, 김재원이 같은 놈이 아직도 무리하게 그냥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기로 저렇게 설치고 있으니 국민들이 보기가 얼마나 싫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윤석열도 망가지고 있지만은 캠프 자체가 망가지고 있다. 캠프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대통령 이재명이도 그런 캠프 안 가졌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문제가 뭐냐? 이제 토론에서 전 국민한테 보이기 시작했는데 윤석열을 보니까 새로운 정치가 없다. 정치를 바꾸겠다는 의지도 없다. 그리고 어떤 새 비전 또는 새로운 것에 대한 메시지도 없다. 그렇다고 살아온 인생 과정이 국민들한테 확실하게 감동을 주는 생활인가? 그게 없다. 왜? 김건희와 장목걸이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뉴페이스라면은 새로운 메시지를 내고 기존 정치인과 다른 행보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야? 캠프에 갇혀가지고 윤석열의 한계가 드러나고 캠프에 갇혀가지고 윤석열이 없는 능력마저도 깔아먹고 있다. 윤석열의 가치를 죽이고 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저 사람이 도대체 기존에 홍준표와 다른 점이 뭐야? 유승민이와 다른 점이 뭐야? 변별력도 없지 않는가? 그러면은 일반 국민들은 제가 한 달 전부터 말씀드리시기로 우린 여러 사람을 생각해보자. 윤석열이 불안하다면은 우리 기존 국힘 당내에 있던 기존 정치인, 기존 대권 주자를 생각해보자. 홍준표는 오를 만큼 올랐어요. 그래서 홍준표 지지율은 더 이상 안 오르고 윤석열의 지지율이 지금 하락 추세고 요번에 이재명 사건 때 한 2, 3% 올랐죠.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윤석열이가 여기서 유승민이가 올라줘야 돼요. 유승민이가. 그래야 재미있게 되고 우리도 선택권을 갖고 있어요. 대깨운하고 그거 말이죠. 대깨면보다 더 지독한 것들이야 지금 보니까. 또 무식하고 지독한 것들이야 대깨면들이. 이렇게 되면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제2의 박근혜가 되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제가 볼 적에는.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계획을 해야 되고 그죠? 기존 정치를 갖다 혁신을 해야 되는데 장제원이 같은 놈한테 발목이 잡혀가지고 장제원은
윤석열을 왕을 모시듯 해. 왕을 모시듯. 박근혜보다 더 모셔. 그게 심각한 거지. 그 입당 후에 그냥 지들끼리 같이 똥파리들 섞여가지고 스스로 망가지고 있어. 응? 기본적인 게 뭐예요? 정치를 모른다는 거죠. 옛날에 고건이 무너질 때도 있었고 반기문은 그냥 2달 만에 무너지죠. 황교안이 아주 우파를 갖다가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지금 와가지고 부정선거를 또 외치고 있죠. 황교안 같은 놈이. 그게 다 공통점이 뭐예요? 관료 출신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최재형이 날아가는 거 보세요. 제가 애초부터 최재형은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자유파 쓰레기들이 최재형 된다. 윤석열 대통령, 최재형 대통령 할 적에 안 된다. 그런 인상 갖고는, 착한 인상 갖고는, 그죠? 그러면은 최재형, 윤석열 이런 것들이 아니 정치도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검찰총장하고 감사원장 해가지고 대통령 할래 이러니까 거기서부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 윤석열의 최재형을 언급할 필요도 없고 이 윤석열의 능력과 한계가 또는 자질이 토론 과정에서 여실히 나올 것이다.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당원 투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 여론조사가 중요하며 신입 당원들의 결정력이 중요하다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 나만 이런 소리 해요. 그리고 저도 괴로워요. 유승민을 조금이라도 띄워보려고 그러고 양심적인 거로 양심으로 그래도 홍준표, 유승민, 윤석열을 보면은 그래도 대한민국을 갖다가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현재로서는 유승민 같은 사람인데 지식인들 다 그래요. 근데 폭발력이 없고 파괴력이 없다는 거죠. 유승민이한테는.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마시고 한 달 후까지 한번 보시죠. 윤석열은 제2차 하락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크게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응? 그러면은 홍준표도 크게 못 치러 올라올 것이고 홍준표 지지율은 허상이 많아요. 2030과 중도층. 그게 원래 홍준표 게 아니었어요. 가려면 이준석이 거였으니까 유승민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유승민이가 올라올 일이 남았는데 과연 올라올 것인가? 올라오면 좋겠다 이런 거죠. 주말입니다. 힘 받으시고 힘 내시고 힘 가지십시오.